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8장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활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N형과 P형 반도체로 나눠질 텐데요. 우선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규소로 되어 있는 그 반도체에다가 어떠한 약간의 불순물들을 첨가시키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되어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전압만 걸어주더라도 금방 전기가 잘 흐르더라. 그런 불순물들은 어떤 걸 집어넣어줘야 될까? 이제 이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도대체 N형 반도체는 무엇이고 P형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반도체에 여기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즉 15족인 원소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수한 규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빼고요. 인 하나를 여기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마치 선생님 전자가 뭔가 하나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규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지만 이는 최외곽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원래 잘 있었는데 최외곽 전자 하나, P가 하나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얽매여져 있어요. 이 원자에게. 그래서 잠깐만 건드려 주더라도 자유전자가 잘 될 수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우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 5개인 15적인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한다. 자, 불순물로 첨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도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5족 원소들을 도핑하였을 때를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N형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처음보다 전자가 뭔가 하나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마이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거티브의 마이너스, 음을 뜻해서 여기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무엇입니까? 중성입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규소가 하나 빠졌고요. E는 플러스 5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5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이제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중성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얘네들을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딱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8개가 있고 싶은데 하나가 덜렁 붙어 있으니까 얘 뭔가 조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그냥 퐁 하고 자유전자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도핑을 하는 것을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압을 걸면 여분의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게 N형 반도체고요. 자, 이제 P형 반도체는 무엇이냐면 P형은 이제 15족이 아니라 13족, 즉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그런 아이들로 도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애매한데요? 그렇죠. 이거 아주 애매하죠. 뭔가 하나가 여기 더 오면 좋을 것 같죠? 전자들이 딱 하나 채워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7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옮겨가고요. 여기 있던 전자가 또 비어지면 다른 부분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오고요. 넘어오면 마치 전자들이 자유전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전자는 아니고 여기 있던 자리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가 비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마치 역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가 와야 할 이 자리가 자 이렇게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여기가 비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채워지면 여기가 비어 있죠. 처음에 여기가 비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비고요. 여기가 비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마치 이동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 빈자리를 우리는 또 다르게 불러줍니다. 이 빈자리를 바로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자, 공유 결합을 하지 못한 빈자리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채워지면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데, 그래서 비어져 있는 양공이 존재하고요. 이때 전압을 걸면 양공 주위로 전자들이 통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비겠죠? 다른 곳에서 전자들이 통 옵니다. 그래서 마치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 자유전자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아니라 속박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형 반도체는 전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 맞지만 그건 자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불러줍니다. 얘네들을 양공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자, 불순물을 첨가하면 여기에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해서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게 N형 반도체고요. P형 반도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양공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보낸다입니다. 자, 누군가가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여기는 자유전자고요. 여기는 바로 양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캐리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전하들을 둥둥둥 싣고 가는데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고요. 얘네들은 양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하를 이동시키는 주요한 캐리어가 운반체가 바로 자유전자고요. 얘네들은 중요한 캐리어가 바로 양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됩니까? 또 에너지 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죠? 이렇게 불안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압만 걸어주면 어디로 가요? 통 튀거든. 그래서 자유전자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자, 결합하고 있지 못하는 그 P형 반도체 양공 있죠. 그 양공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비어있는 양공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겠죠. 약간 전압만 걸어주면. 그러면 얘 여기도 이동합니다. 양공이 여기 비어져 있죠. 그럼 비어지는 게 또 이동하겠죠. 또 이동하겠죠. 여기 있는 것들도 다른 곳으로 양공이 비어져 있는 거 이동하면 얘가 또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자들이 흐른다. 이것은 바로 역으로 양공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맞지만 전자들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전류를 흘려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양공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전류를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소자의 종류에는요, 반드시 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 다이오드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광 다이오드, 즉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IC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무엇도 있냐면 우리가 1장인가요? 2장에서 다루었던 그 센서 부분 있죠. 그 센서도 여기 반도체 소자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할 것이냐면 다이오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이오드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N형 반도체 만들었죠. P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얘네들을 접해요. 접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가 두 개를 뜻하는 거고요. 이 오드가 극을 뜻하는 거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합치니까 마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두 개의 극을 가진 거와 같다라고 해서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N형 반도체 한 개와 P형 반도체 한 개를 접합한 소자입니다. 자, 얘의 특징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류는 교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를 쓰는 것은 직류거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무슨 작용? 정류작용. 이건 반드시 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광다이오드 3개는 모두 다 정류작용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PN 접합체, 즉 다이오드는 어떻게 정류작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스텝이 있어요.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형 반도체에는 얘네들이 붕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공들이 좀 있죠. 비어져 있는 양공들이 조금 있을 거고요. 여기는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 전자들이 조금 넘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자들이 넘친다고 해서 얘네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냐? 아니라는 거야.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알겠죠?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얘가 이제 딱 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얘네들을 접하죠. 자, 접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이 확산에 의해서 나 양공 많은데 너 양공 많이 없어? 그럼 나 양공 이쪽으로 간다. 여기는 너희 전자들이 좀 많이 없네? 그럼 내가 전자들이 여기 조금 애매하게 걸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전자들 이쪽으로 이동할게 하면서 양공과 전자들이 PN 접합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한번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른 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죠. 여기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P형 반도체는 마치 전자들이 넘어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원래 정기적 중성이었는데 양공들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양공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양공은 플러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양공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플러스로 여기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확산에 의해서 계속 넘어갈 수 없나요? 여기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넘어갈 수 없나요? 띵! 띵!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위차가 이렇게 전기장이 걸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양공도 이쪽이 플러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팅!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바로 여기를 공핍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결핍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공핍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전자들 나 있는데 넘어가고 싶은데 마이너스네? 안 되겠다. 여기 플러스인데 나 플러스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가 플러스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는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플러스에 이끌려 가지고 쑥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양공들도 여기 마이너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양공들이 훅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를 운반하는 캐리어들이 열심히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전류가 흐른다. 즉 P형에는 플러스, N형에는 마이너스를 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자, 그런데 이거 좀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P형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N형에 플러스가 되면 얘네들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면 전류가 안 흐른다. 이것이 바로 정류작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 되고요.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교류 전류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걸리면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류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좀 너무 어려워요 하면 P형에는 플러스 극이, N형에는 마이너스 극이 걸어줘야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것을 잘 이해하면 다이오드를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이오드들이 있습니다. 정류작용을 하는 이 다이오드들은 선생님, 발광 다이오드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를 이야기하고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바로 유기물이 스스로 얘네들이 빛을 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얘네들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제 잘 써요. 얇고 잘 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약간 원리가 조금 다른 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다이오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발광 다이오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정류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양공들과 그리고 전자들이 합쳐지는 구간, PN 접합체죠. 자,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합쳐진다는 것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전자들, 즉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양공들은 에너지 준위가 낮죠.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결합을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 간격차가 생기겠죠? 그 에너지 간격차에 해당하는 그 파장, 빛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불순물의 농도 그리고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광다이오드는 무엇입니까? 자, 광다이오드는 어떤 원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N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P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광전 효과가 무엇이냐면 금속에 빛을 조여주면 바로 전자와 양공이 탄생하더라,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PN 접합체에서 봤었죠. PN 접합체에서 이 N형 쪽은 플러스를 띄고요. 왜? 전자들이 확산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양공이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마치 이렇게 전이차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얇게 잘 만들면 이 빛이 즉 공핍층까지 탕 하고 튀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전자 튀어져 나오죠. 그리고 양공 튀어져서 나오죠. 그런데 딱 튀어져서 나왔어. 근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플러스, 만약에 양공이야. 양공이면
뭐야 이거 플러스 있네? 나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있네? A 마이너스 있구나. 나 이렇게 가야지 하고 전자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 전자들,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양공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이 전선을 따라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뿅뿅뿅뿅뿅뿅 이동을 하면서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다이오드 원리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전류라고 되어 있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무엇이냐면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 1개, P형 반도체 2개 또는 N형 반도체 2개, P형 반도체 하나, 즉 반도체 3개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건 원리까지는 파악해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폭작용과 스위칭 작용이에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작용이 있고요. 얘네들은 증폭작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전류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트랜지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IC라고 하는 직접 회로입니다. 이 직접 회로는 아주 작은 공간에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이용된다거나 시스템 반도체에 이용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램 있죠. 저장 공간을 뜻하는 거고 여기 있는 시스템 반도체는 얘네들의 정보들을 연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짜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는 완벽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